예, 안녕하세요. 오늘 학술 웨비너 발표를 하게 된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송대현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브릿집과 금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생명체 내부의 단백질 구조체로부터 기능성 나노구조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템플레이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템플레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는 바이러스부터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장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넓은 스케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함께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는 여러 단백질이 모여 잘 정렬된 계층적 구조를 가지기도 하며, 때로는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정도의 구조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생체 구조들의 예시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튜블은 단백질 단위체가 나선형으로 결합하여 원통형의 파이버 형상을 가집니다. 또한 뉴런의 프리포스트 시냅스 구조는 특정한 갭을 가지고 위치하는데, 이러한 단백질 구조들은 각자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혈관이나 대표적인 결합 조직인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ECM은 넓은 표면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나 근육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며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를 구조재료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이 structural function correlation을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의 구조적 장점을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이 모든 바이오 템플레이팅 방식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구조들을 포함하여서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이놀가닉 스트럭처를 합성하는 방식을 바이오 템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템플레이팅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체들은 센서나 카탈리스트를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오 템플레이팅 기술들은 몇 가지 제한 사항으로 인해서 자연계에서 더욱 다양한 생체 구조의 활용과 더 넓은 응용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먼저 생체 구조의 최외층에 존재하는 멤브레인 등의 영향으로 이 내추럴 상태에서의 복잡한 바이오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이 특정 단백질 구조만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 있는 단백질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표면적인 형태만을 사용하는 바이오 템플레이팅에 그쳐 있었습니다. 다음의 제한 사항으로는 템플레이트로 사용하는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를 튜닝하기가 어렵고 이 전반적인 샘플 사이즈 튜닝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나 조직 내부의 단백질을 추출하고 이를 재조합하면서 구조적인 튜닝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바이오 템플레이팅 기술들을 정리해 보면 특정 구조체의 선택적 사용이나 구조의 튜너빌리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방식이 이게 부재함을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해결하면서 더욱 다양한 생체 구조의 활용과 더 넓은 응용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템플레이팅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바이오 템플레이팅의 기술의 명칭은 깜바이오로, 이 깜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깜바이오는 Conversion to Advanced Material via Labeled Biostructure의 약어로 깜바이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막 내부에 존재하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스트럭처의 타겟 프로틴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포는 세포막 내부에 여러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조의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허나 세포 소기관들은 이 외곽에 존재하는 세포막,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막이 세포 내부의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바이오 템플레이팅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에 있는 단백질 구조체를 사용하고자 이뮤노 레이블링, 이뮤노 스테이닝이라고 불리우는 면역 염색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면역 염색법에서는 이 표적 단백질을 표제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뮤노글로불린, 즉 항체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이 항체를 사용하여 타겟 프로틴을 표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뮤노 레이블링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다음과 같이 타겟 프로틴이 존재할 때 이를 1차 항체를 통해서 표제를 하고 연속적으로 2차 항체를 통해서 다음 다시 1차 항체를 표제해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뮤노 레이블링에서는 2차 항체의 형광 분자를 컨주게이션해서 사용합니다. 형광 분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형광현미경 이미징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의 색상을 입혀 구분하는 바이오 이미징 기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깜바이오에서는 저희는 이러한 항체에 형광 분자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 1.4나노미터의 골드 나노 파티클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항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매트리얼 그로스의 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키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앞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틴 스트럭처에 위치한 골드 나노 파티클로부터 솔루션 베이스의 매트리얼 그로스를 진행하여 물질을 성장시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 나노 파티클로부터 금을 성장시키거나 은을 성장시키는 방식 등은 다양하게 이미 알려져 있으며 커머셜 키트도 판매될 정도의 제너럴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련의 깜바이오 컨셉을 사용하여 형광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장점을 병합하는 이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 기술과 세포 및 조직 내 구조체를 통한 이 매테리얼 스트럭처의 액상 촉매로서의 활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가벼운 내용으로 저희는 이 깜바이오라는 기술명을 체인지, 컨버전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깜비오에서 바이오 스트럭처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자 이 B를 캐피탈라이즈 하였고 깜바이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깜바이오의 리설트와 함께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깜바이오의 첫 단계인 타겟 프로틴 설정에서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튜브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이크로튜블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세포 전역에 걸쳐서 파이버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전역에 걸친 마이크로튜블에서 이 스트럭처럴 펑션 코릴레이션이 기반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특성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이크로튜브를 보시는 것과 같이 알파와 베타 튜블린 단백질이 다이머를 이루고 이 다이머가 어셈블되어 일정한 패턴으로 체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나노 스케일에서 반복적인 구조로 체인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튜블린을 표제하고 물질 성장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튜블린 중에 베타 튜블린을 표제하는 일차 항체로 구조를 표제하고 골드 나노 파티클이 컨주게이션 된 2차 항체를 통해서 다시 이를 표제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은나노 입자를 성장시켜서 튜블린에 따라 실버 나노 파티클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관측을 해보면 보이는 바와 같이 튜블린에 따라 실버 나노 파티클 체인이 생기게 되고 이 세포 내부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자현미경상에서 이미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실버 그로스 이후에 튜블린에 따라 합성된 실버 나노 파티클 체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깜바이오를 통해서 튜블린에 따라 합성된 이 나노 구조 재료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메탈 나노 파티클이 근접하게 위치한 경우 자기장이 강화되는 핫스팟이 형성됩니다. B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핫스팟 사이에 어떠한 몰레큘이 있는 경우에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이 케미컬 인포메이션을 담은 이 핑거프린트의 파장이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시그널이라고 칭하고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 튜블린에 따라 실버 나노 파티클 체인이 합성된 경우에는 이 핫스팟을 덴스하게 형성시킬 수 있고 저희는 이러한 셀 서브스트레이트 자체를 썰스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로브 몰레큘로는 로다민 6G, R6G를 사용하여서 썰스 효과를 측정하였고 오직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직 실버 그로운 सब스트레이트에서만 R6제 핑거프린트에 해당하는 픽들이 명확히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셀 सब스트레이트에서는 튜블린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썰스 시그널이 잘 발생하는 것을 이 라만 매핑과 옵티컬 이미지의 오버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깜바이오에서 추가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다른 바이오 템플레이팅 방법에서 내부 구조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이유로 이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깜바이오를 통해서 세포 내부 구조체에 나노 스트럭처를 합성하였지만 셀 멤브레인과 다른 바이오 메테리얼이 남아있고 이 구조체를 덮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지 않는 바이오 메테리얼 레이어를 없앤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노출된 나노 스트럭처의 표면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모디피케이션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합성된 나노 스트럭처를 익스트랙션을 하고자 다른 패브리케이션 메소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 R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테리얼 그로스가 진행된 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아르곤 가스와 RI를 통한 피지컬 에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외각을 이루고 있는 셀 멤브레인에서 RI를 거치게 되면 다음 스킨과 같이 레이어가 없어지고 깜바이오를 통해서 합성된 메탈 나노 스트럭처가 노출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XPS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RI 이후에 실버 나노 파티클 체인이 노출되면서 XPS 상에서 더욱 높은 실버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PS에서 추가로 이 토프심스 매핑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튜블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실버 세컨더리 아이온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실버 아이온의 이 맥스 카운트의 수치 또한 이 RI EU가 더욱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깜바이오의 전반적인 과정과 처리에 대해서 그 결과와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깜바이오를 통해서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구조로부터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존의 바이오 템플레이팅에서 튜너빌리티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깜바이오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깜바이오에서 이 스트럭처의 튜너빌리티를 얻기 위해 패브리케이션 메소드에서 제너럴하게 사용되는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LBL 메소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레이어 바이 레이어 LBL 메소드는 이제 원하는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깜바이오에서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를 표시할 때 이 반복적으로 상호 표시할 수 있는 이차함체 페어를 사용해서 이터러티브 레이블링 스트래티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체의 원래 형태는 유지하면서 그 스트럭처의 튜너빌리티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다음에 SEM, TEM 이미지와 같이 Iterative Antibody Staining 이후에 Material Growth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튜블린에 따라서 생기는 여기선 실버 그로스를 진행하였고 이 실버 나노파티클 체인의 위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urce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Iterative Staining 이후에 마이크로튜블에 따라 나노파티클 체인의 위스가 증가한 만큼 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상의 동일한 익스포저 포인트에서 스팟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동일한 source substrate 어플리케이션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그 성능이 점차 향상되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일렉트로마그네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핫스팟의 전반적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면서 실험적으로 관측한 이 source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른 바이올로지컬 테크닉과의 병합을 통한 튜너빌리티의 확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선택한 기술은 셀 패터닝입니다. 이 타겟 프로틴을 선택하기 전에 그 타겟 프로틴을 어떠한 바이오 시스템에서 선택할 건지도 이 깜바이오의 튜너빌리티에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셀 패터닝은 이미 다양한 패터닝 기술, 원리, 응용 방안 등에서 널리 연구되어 있는 분야고,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스탬핑하는 패터닝 기술을 도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형의 패턴이 도입된 서브스트레이트에 이 선형적인 형태의 셀 패턴을 만들어내고자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기반의 근원세포인 마이오블라스트를 시딩해서 패턴에 따라 컬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라인 패턴을 따라 잘 배양된 마이오블라스트를 확인해 보면 이 다음과 같이 패턴 안에 선형으로 잘 배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터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스케일로 샘플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 스케일의 패턴을 도입하더라도 세포 내부에 이 나노 스케일의 스트럭처를 얼라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이오블라스트는 마이크로 스케일로 패터닝이 되었지만 그 내부의 나노 스케일의 마이크로 튜브에서 이 리니어한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도 명확히 관측할 수 있었고, SM 이미지를 관측하더라도 이제 패턴을 도입하지 않은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튜블린이 무작위한 방향으로 있지만 패터닝을 도입한 경우에는 이 번들 형태의 튜블린이 존재하게 되면서 실버 나노파티클 체인에 번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썰 서브스트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점을 보더라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렬된 마이크로 튜블에서 R6J 시그널이 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셀 패터닝을 통한 샘플 스케일에 대한 튜너빌리티를 확인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포 수준이 아닌 조직 단계에서의 기술과 컴바이오의 튜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단계에서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세포와 조직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와 조직의 스케일을 비교해 본다면 이 세포는 약 수십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이지만 조직은 작게 수백 밀리미터 스케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네 배 오더 이상의 큰 샘플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조직으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체는 더욱 다양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깜바이오 튜너빌리티 확보에 조직을 활용한 기술에서 영감을 준 것은 바로 다음의 영상입니다. 근육 조직이 가장 많이 있는 부위가 바로 고기입니다. 우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이 중육점에서는 냉동 절삭기를 사용해서 이 얇은 두께의 고기를 여러 겹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얇고 많은 양의 겹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얇은 조직 절편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크라이오스탯을 사용하는 크라이오 섹셔닝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라이오 섹션은 조직을 포함하여 레진과 함께 얼려진 블락을 만들고 수마이크로미터의 두께의 바이오 샘플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넓은 면적의 샘플 사이즈를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 매시브 프로덕션을 위해서 크라이오 섹션을 활용하였습니다. A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비록 두 덩어리의 고기지만 약 1cm 바이 1cm 면적의 2에서 30 마이크로미터 두께에 해당하는 सब스트레이트를 이제 크라이오 섹셔닝을 통해서 수천 장 이상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보입니다. 이는 다른 सब스트레이트를 획득하는 방식보다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저희는 고기 중에서 이제 기름기가 적은 돼지 목살을 사용하였고, 고기 내부에는 많은 조직들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근육 조직들이 존재하고, 이 근육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쿠미어 내부에는 이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피리어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백질 구조를 깜바이오에서의 이번 타겟 프로틴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하였고, 사쿠미어 내부의 마이오신과 액틴은 다음과 같이 피리어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형광현미경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각자 다른 영역에서 패턴을 보이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단백질 구조에서 깜바이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버 나노 파티클을 합성해 보면 다음에 TEM 이미지와 이제 EDX 결과를 통해
나노파티클의 피리오딕한 패턴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보이고,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처럼 최종적으로 합성된 실버 그론 밉 샘플을, substrate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금일 깜바이오에 대한 발표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깜바이오는 생명체 내부의 특정 단백질 구조를 템플레이스로 사용하는 바이오 템플레이팅 기술이며 다양한 기술의 병합과 함께 높은 튜너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깜바이오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생체 구조를 활용하여 바이올로지컬 스트럭처의 구조적 장점과 우리가 합성하는 재료의 기능성을 더하는 바이오 템플레이팅 기술로서 더욱더 여러 분야의 응용처에서 사용될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다른 랩 구성원들 포함하여 모든 분들께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연구는 또 다음에 펀딩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 내용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